대학신문에 실린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초대석 코너죠. 24시 초대석에 오늘은 충북대신문 정윤채 기자를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신문 부편집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윤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가 마름을 위해 스스로 말라가는 사람들, 프로아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흔히 거식증이라고도 하는데 음식을 거부하는 여성의 모습이 그림으로 또 실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질문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기사 제목에 등장한 이 프로아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네, 프로아나란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와 거식증을 뜻하는 에너렉시아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거식증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며 풀네임인 프로에너렉시아를 서구권에서 프로아나로 줄여 사용하던 것이 국내에도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전적 정의로는 거식증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국내 미디어에서는 거식증을 찬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마른 몸을 지향하는 사람들 자체를 프로아나로 칭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요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또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이고 또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프로아나를 알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최근 프로아나를 다룬 유튜브 콘텐츠, 뉴스 보도 혹은 프로아나를 지향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웹툰 등에서 프로아나를 처음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프로아나가 국내에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8년 SBS 뉴스 추적에서 프로아나의 이야기를 다룬 방송이 송출됐을 때입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프로아나 커뮤니티는 폐쇄성이 굉장히 짙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입 절차나 활동 양식이 까다로운, 가입자가 아니라면 게시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프로아나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SNS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아나라는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면 누구나 손쉽게 그들의 일상에 다가갈 수도, 더 나아가 그들에게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라하나 집단 자체의 폐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커뮤니티 내 이야기가 양지로 가시화되는 걸 꺼려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이들의 대체적인 활동 패턴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트위터 친구를 구합니다를 뜻하는 해시태그 프로하나 트친소를 통해 목표 체중까지 함께 조일, 함께 굶을 친구를 모집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현재 키와 몸무게, 일명 스펙과 목표 체중을 공개하고 지정한 기간 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글을 공유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하거나 현금을 입게 하겠다는 공약성 트윗을 게재해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취재했던 다른 기자분과 제가 가장 경악했던 부분은 하나 있었는데요. 이들이 트위터에 체중 감량 팁이라는 명목으로 서로 공유하는 비정상적 행위들이었습니다. 아예 음식 자체를 섭취하지 않는 단식은 물론이고 음식을 먹고 바로 토하는 먹토, 씹기만 하고 뱉는 씹뱉부터 변비약이나 이뇨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해 체수분을 줄이거나 식욕 억제 기능이 있는 다이어트 관련 양약이나 한약을 과다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체중 관리법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행위들을 스스럼 없이 전시하고 또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먹토를 해라, 단식을 해라처럼 단순히 어떤 행위 하나만을 덜렁 제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상한우유를 먹고 나면 토하기 쉽다.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물을 500ml 정도 마시면 토하기 쉽다. 단식하다 머리가 어지러우면 사탕 한 알 정도만 먹어주면 하루 정도는 더 굶을 수 있다는 등 마치 그 방법이 무슨 바이블이라도 되느냐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내 건강에 끼칠 영향은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은 그 방법으로 얼마나 체중을 감량했냐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프로 아나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취재해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인터뷰할 수 있었던 두 분의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두 분 모두 중학생이셨는데요. 한 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주제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를 가는 날에는 급식을 두 숟가락 정도만 먹고 가지 않는 날에는 설탕을 탄 녹차 1리터로만 온종일을 버티신다고 합니다. 또 정말 못 참겠다 싶은 날에는 음식을 씹기만 하고 바로 뱉고요. 또 다른 한 분께서는 먹토나 씹뱉을 하지 않지만 그냥 음식 자체를 일체 먹지 않고 단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불가능해서 기사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일명 프하게라고 하죠. 프로하나 계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트윗을 보면 뭐 하루 종일 고구마와 우유 한 잔 정도의 음식만을 섭취하는 뭐 유명 걸그룹 멤버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초절식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는 분들도 여럿 볼 수 있었고요. 실수로 과식을 한 날에는 상한 음식이라도 먹어서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낸다거나 식욕 억제 효과가 좋다고 유명한 다이어트 한약을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로 생리가 끊겼다거나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또는 빈혈 증세가 생겼다는 등 프로하나로 인해서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 같은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각심을 느끼기보다는 마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성장통인 것 마냥 이런 증상도 결국엔 다 내가 원하는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관문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도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앞서고요. 걱정되는 마음도 드는데 왜 이런 풍조가 등장을 하고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지 원인을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사회적인 원인으로 봐야 할까요? 그 사회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마른 몸은 동경의 대상으로, 뚱뚱한 몸은 경시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사회 풍조가 프로하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대학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님께서도 프로하나 문화 확산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마른 몸에 대한 사회문화적 동경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단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마른 체형이 더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프로하나 확산의 원인이라고 본다. 비만인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고 마른 몸이 더 아름답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님 또한 여성의 날씬한 몸을 아름다움과 능력 있음으로 이상화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젊은 여성들을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체중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든다라고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네, 정말 마른 몸을 아름다운 그런 미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신을 굉장히 학대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범이 있다고요? 네,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몸에 대한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미디어 속 마른 몸을 가진 연예인을 선망해 프로 하나에 발을 들이게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시기장애 회복 커뮤니티 너는 꽃을 운영하고 계신 박지현 상담 심리사님에 의하면 인스타나 유튜브 등 몸에 대한 콘텐츠를 이전보다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인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이런 콘텐츠를 어떠한 검열 없이 무작위로 접하다 보면 SNS에서 지향하는 몸을 덩달아 동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신윤미 교수님 또한 텔레비전만 켜면 심한 저체중 상태인 연예인과 아이돌이 나오는데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심리적 현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특히 미디어에서 뚱뚱한 사람을 되게 무능하고 한심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매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자신 전체에 대한 열등감이나 자존감 저하로 추락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그저 전문가들의 상투적인 고민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는
마른 몸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뚱뚱한 몸을 죄악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얼마 전까지 공중파 황금 시간대에 버젓이 방영되던 유명 코미디 프로그램은 뚱뚱한 여자 개그우먼은 괴물인 것처럼 희화화하고 그 옆에 서 있는 날씬한 개그우먼은 인기의 대상으로 우상화하는 것을 당연한 스토리 플롯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허리가 22인치인 여자 아이돌과 비만인 개그 우먼을 나란히 세운 후 남자 출연진끼리 그들의 몸매 평가를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방영했던 일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뚱뚱한 여자 출연진은 그저 폭탄 웃기기 담당 혹은 마른 연예인의 시녀 역할로 소비하는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많아서 이름을 다 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작 프로아나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네, 다수의 프로하나들이 자신들이 프로하나를 지향하게 된 이유는 그저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중학생 한 분도 나 하나 굶는다고 남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건강이 중요했다면 애초부터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프로하나 분들이 이런 입장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프로하나라는 집단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모방을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위험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 수 있죠? 네, 이 부분은 그 가정의학과 강희태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으로 인해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체내 단백질 소모가 증가해 전체적인 기초 대사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기초 대사는 항상성을 변화시켜서 체중 재증가와 같은 요요 현상도 야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근감소, 부정맥, 성선 기능 이상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님 또한 지나친 체중 감소는 무월경, 빈혈, 저혈압, 저칼륨증, 저나트륨증과 관련된 신기능 장애, 탈수 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신체적인 측면 못지않게 또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또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빌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미 교수님께서는 사회와 문화가 규정한 획일화된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만들어 자신을 자책하고 점차 위축되다 보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심해지게 된다. 단식이나 다이어트 약 등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날씬한 몸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셨고요. 다음으로 박지현 상담 심리사님께서는 프로하나는 대인 관계, 자존감, 정서 안정, 학업 등 일상의 많은 부분에 지장을 받는다. 몸에만 집착하다 보니 정서도 예민해지고 살을 빼야 한다는 목적 하나에만 주목하다 보니 자신의 신체적 건강 등 다른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마른 몸을 가져야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더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만 매달린다. 그러다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선을 전부 자신의 몸으로 돌리게 된다. 하지만 남의 시선이나 관점만을 우위에 두다 보면 정말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박지현 상담 심리사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해결책으로는 일단 프로하나 관련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SNS 자체를 끊는 겁니다. 프로하나 관련 콘텐츠를 자꾸 접하다 보면 그런 글들에 정신이 지배되기 마련이고 스스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자극적인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이를 끊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끊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SNS를 끊으면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또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끊었다가도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프로아나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보셨나요? 직접 인터뷰할 수는 없었지만 탈푸아라고 하죠. 프로 하나를 그만두려고 시도했지만 탈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탈푸아 했는데 결국 2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탈푸아 하려고 프로 하나 계정도 지웠는데 못 참겠어서 결국 새 계정을 팠다는 등 프로 하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이나 또 어린 친구들일수록 스스로 자제력을 조금 가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문제를 혼자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박지현 상담 심리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타이프아를 외치면서도 프로 하나를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시기장애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단계까지 도달했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학교 선생님 등 나를 도울 수 있는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하셨습니다. 더하여 10대라면 교내 위센터나 구마다 위치한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 20대라면 대학 내 상담센터 등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도 많으니까요. 방문해서 심리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내가 왜 마른 몸에만 몰입하게 됐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찾을 경우에 실제로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 건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신윤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의학적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치료, 약물 치료, 정신 치료인데요. 먼저 가족 치료란 대상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이 치료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약물 치료는 식이장애에 동반된 우울증, 강박신경증 등 정신적 질병이 나타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물을 이용해 증상을 감소 또는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치료는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대화 및 인간관계를 통해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한 저체중일 경우 전반적인 신체 상태로 인한 우울감, 집중력 저하, 예민감으로 정신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상 체중 회복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프로 아나에 관한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짚어봤는데 저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윤채 기자가 직접 목소리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사회에서 이분들을 그저 마른 몸에 미쳐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비정상인들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프로하나는 그저 어떤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에서 생겨난 것도 또 일부 집단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날씬하지 않으면 여자가 아니다. 마른 몸이 곧 완벽함이다. 라며 수없이 모진 메시지로 젊은 여성들을 채찍질해온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 마음으로 쓴 단락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름을 위해 스스로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 프로아나. 최근 프로아나를 다룬 이야기가 여러 매체에 보도되면서 이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미친 것 같다, 왜 저러고 사냐라는 등 도를 넘어서는 인신공격도 만연하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에 있어 우리 사회는 정말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TV만 켜면 정상 체중에 미치지도 못하는 마른 몸의 아이돌이 화면을 장식하고 하루 내내 고구마 한 개와 우유 한 잔으로만 버티며 살을 뺐다는 사람에게 자기 관리가 투철하다라며 박수를 보내는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진정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프로 하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정상인 양 포장해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네, 정말로 정윤채 기자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프로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지만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프로 하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화면을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저는 마르지도 날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뚱뚱하다면 뚱뚱한 편인데 그래서 실제로 몸매 때문에 나쁜 말을 들은 경험도 꽤 많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중에 어떻게 그 몸매로 판매직을 하냐 뭐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한테 쟤는 뚱뚱해서 같이 다니기 좀 쪽팔린다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살만 빼면 훨씬 예쁠 텐데 살만 빼면 네 인생이 달라질 텐데 같은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들에 이골이 나서 한 달에 7kg까지도 빼본 적이 있었지만 내가 원해서 뺀 게 아니라 주변인들의 비난에 몰려서 뺀 거다 보니까 오래 유지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요요만 심하게 겪고 끝났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다이어트 뿐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좀 사라졌던 것 같고, 내 몸에서 몇 킬로를 더 빼야 아이돌 누구처럼 될 수 있을까? 뭐,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일까? 내가 잘하는 건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전하는 와중에 몇몇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금 프로 하나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마 내가 말라야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내가 날씬해지는 게 곧 나의 성공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충분히 반짝거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어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른 몸에만 집착하다 내가 이룰 수 있었던 더 값진 성취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에 체중계가 보여주는 숫자 하나에 내 젊음을 다 갈아넣기에는 우리는 너무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대학 24시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오늘은 이제 프로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잘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됐었어서, 아, 오늘은 두 번째니까 긴장 안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두 번째라서 긴장이 더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세 번째 출연도 노려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먼 훗날 뒤늦게 깨닫게 되면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또 관심 가져야 할 좋은 기사 소개해 주신 정윤채 기자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24시 초대석이었습니다.